저는 홍콩에서 온 27살 간호사 이서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저에게 다시 찾아온 사랑.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제 시아버지였거든요. 56살 변호사인 그분과 제가 어떻게 금기를 넘어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의 회사 번호더군요. 이상했죠. 밤 11시에 회사에서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여보세요? 이서연 부인이십니까? 박현우 대리님 부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부인께서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박현우 대리님께서 말레이시아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려왔죠. 부인? 부인?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부인?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현우, 우리 현우가? 생각해보니 현우와는 참 드라마틱하게 만났었어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제가 환자 보호자로 온 그를 처음 봤을 때 말이에요. 환자는 그의 어머니셨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3일간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간호사님, 우리 어머니 괜찮을까요? 복도 의자에 앉아 밤새 지새우던 그의 모습이 너무 애틋해 보였어요. 보통 보호자들은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는데 현우는 조용히 기다리면서도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걱정 마세요. 수술은 잘 끝났으니까.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에서 오셨어요? 맞아요. 홍콩에서 10년 전에 한국으로 왔어요. 와,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간호사 일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우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대해주었죠. 시어머니가 깨어나신 후 퇴원하실 때까지 일주일간 현우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제 휴게 시간에 맞춰서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어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서연 씨 덕분에 편안히 지내셨다고 하시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간호사들과는 뭔가 달라요.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2년의 연애로 이어졌고 작년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현우는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계속 간호사로 근무했어요.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부인, 지금 인천공항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택시를 잡아 탔지만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죠.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아픈데라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에고, 큰일이네. 빨리 가드릴게요. 공항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간호사인 저도 그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죠? 부인, 일단 생명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이 심해서 그 후 3일간 현우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동료들이 교대로 와서 저를 돌봐주었지만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넷째 날 새벽 기계에서 길고 긴 경고음이 울렸어요. 평소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29살의 젊은 나이에 신혼 2년 만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어요. 현우는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치 유리관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본 분이 시아버지 박성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독자를 잃은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계시더라고요. 서연아, 현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어요. 그분도 저만큼이나 힘드시다는 게 느껴졌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에게서 현우와 닮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저와 금기된 사랑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적막함이란 현우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고 그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베개에 배어 있었어요. 그 순간 현실이 실감났죠. 정말로 혼자가 된 거라고.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된 거였어요. 슬픔 속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더 큰 혼란이 말이에요. 시아버지, 박성민 변호사님은 이 지역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셨어요. 30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오셨거든요. 특히 서민들을 위한 무료 변론으로도 유명하셨죠. 박 변호사님 계시니까 우리 동네가 든든해. 그분만 있으면 어떤 법적 문제든 해결되지. 동네 사람들이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뢰받고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법원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시더라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분이기도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오셨거든요. 현우와 결혼하기 전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집안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은 온통 법률 서적들로 가득했고 또 다른 벽면에는 시아버지의 수상 내역들과 감사패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어서 와라. 현우가 참 많이 이야기했다. 홍콩에서 온 간호사라고 했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워낙 유명한 변호사셔서 그런지 위압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더 부담스러웠죠. 네, 한국 온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 한국말 정말 잘하는구나. 현우, 이 녀석이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괜찮겠어? 저도 급한 편이라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평소 법정에서 보이는 엄격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미소였죠. 그 순간 왠지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홍콩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딸이 한국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걱정하셨는데 현우를 소개해드리니까 좋아하세요. 그럼 다행이고, 간호사 일은 힘들지 않나?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거든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 같은 건 전혀 없으셨죠. 오히려 제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한 걸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현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서연이가 있으니까 든든해. 그날 이후 현우와 결혼할 때까지 가끔씩 찾아뵈었는데 시아버지는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홍콩 음식 이야기를 하시면 흥미로워 하셨어요. 홍콩 딤섬이 정말 맛있다던데 언젠가 서연이가 만들어줄 수 있나? 물론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꼭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현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시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장례식 때 보신 그 무너진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현우가 없어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후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서연아, 지금 바쁘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쉬어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요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니?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사실 현우가 없어진 후로 식욕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이 많았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나도 혼자 먹기가 그렇고 그 말씀을 들으니 시아버지도 저만큼 힘드시구나 싶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의젓하셨던 분이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퇴근하고 갈게요. 시아버지 집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평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조금 어수선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엌에서는 서툴게 요리를 준비하고 계신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님, 뭐하고 계세요? 아, 서연아 왔구나.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평소 요리를 전혀 안 하시던 분이 혼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애틋했어요. 김치찌개라고 하시지만 김치와 물만 넣고 끓이고 계셨거든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나도 배워야지. 현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도 현우가 해주거나 외식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니까. 그런 시아버지를 보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 부엌에서 이렇게 서툴게 요리를 하고 계시니까 결국 제가 김치찌개를 다시 끓이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서연아, 고맙다.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김치를 먼저 볶아주시고 요리를 가르쳐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평소 법원 일로 바쁘셨던 시아버지가 집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하시는 걸 처음 봤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자주 이야기했어. 서연이가 정말 착하고 예쁘다고. 홍콩에서 혼자 와서 한국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잘 적응했다고 자랑스러워했지.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시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고요. 아버님, 현우 그 녀석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서연이 만난 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했거든. 두 사람 다 현우를 그리워하며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덜 외로웠어요.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았죠. 아버님도 많이 힘드시죠? 그럼 하지만 견뎌야지. 우리 둘 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만큼 외로우시구나. 법정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고 강인하신 분이 집에서는 현우를 그리워하며 혼자 쓸쓸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시아버지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게 단순히 현우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외로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집에 자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간격이 짧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도 혼자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서연아,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김치찌개 어때요? 아버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김치찌개를 좋아하나? 네, 제가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3번이나 칭찬하셨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요리를 하면 시아버지는 설거지를 해주시고 때로는 반대로 시아버지가 간단한 반찬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뒷정리를 했죠. 현우와 함께 있을 때와는 또 다른 편안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법원에서 정말 늦게 돌아오셨어요. 평소보다 1시간은 늦으셨을까? 표정도 많이 지쳐 보이셨고요. 아버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맡은 사건이 참 마음 아픈 케이스였어. 젊은 부부가 이혼하는 건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소파에 깊숙이 앉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서로 사랑했을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말이야. 많이 힘드셨겠어요. 슬픔을 나누다 가정이 깨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특히 요즘엔 우리 현우 생각이 더 많이 나서 그렇게 현우 이야기가 나오면 둘 다 금세 울적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슬퍼하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어요. 슬픔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1달 정도 이런 일상이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좀 늦게 시아버지 집에 갔어요.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와서 야근을 하게 됐거든요. 아버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해봤어. 놀랍게도 시아버지가 직접 계란말이와 된장찌개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모양은 좀 어설펐지만 정성이 가득 느껴졌어요. 와, 아버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응, 서연이가 항상 해주기만 하면 미안하잖아. 나도 이제 좀 배워야지. 그날 저녁은 유독 대화가 많았어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현우 어머니와의 만남, 평소에는 잘하지 않으시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현우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도 지금 서연이만큼 어렸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어. 내가 법학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간호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아, 어머니도 간호사셨구나. 그래. 그래서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도 반가웠어. 현우 엄마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아버님,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그런데 서연아 밖을 보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맑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뀐 거예요. 비가 너무 와서 위험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떨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이런 날씨에 혼자 나가면 현우가 걱정할 거야.
결국 그날 밤은 시아버지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현우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현우의 책상, 옷장, 침대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더 그리워졌어요. 침대맡 서랍을 열어보니 현우가 써놓은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서연이와 제주도 여행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래에는 가보고 싶은 장소들과 먹고 싶은 음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현우도 저와 함께할 미래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혼자 우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서연아 깨워서. 미안해,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와 있었어.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아버님도 힘드시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매일 밤이 힘들어. 낮에는 법원 일로 바쁘니까. 그런대로 버티는데 집에 혼자 돌아오면 현우 생각만 나고 저도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밤 현우한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만 들어요. 뭔 후회가 있다고 그래? 현우가 출장 가기 전에 저랑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야근 때문에 공항까지 배웅을 못 간다고 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니 가슴이 또 아팠어요. 현우가 서운해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일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해를 못하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화를 냈죠. 서연아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보냈어요. 카톡으로 잘 다녀와라고만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서연아, 그런 걸로 자책하지 마. 부부는 누구나 다툴 수 있는 거야. 현우가 얼마나 서연이를 사랑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정말이요? 그럼 그 녀석이 맨날 서연이 자랑만 했거든. 우리 와이프는 홍콩에서 혼자 와서 간호사가 된 대단한 사람이라고. 시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현우한테 미안한 게 많아. 변호사 일에만 매달려서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많이 못했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현우가 아버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요, 정말. 네, 항상 우리 아버지는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하면서 뿌듯해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시아버지도. 저도 현우를 그리워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줬죠. 혼자 울 때보다 훨씬 위로가 됐어요. 서연아, 고맙다. 혼자였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저도요. 아버님이 계셔서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의 5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큰 잔치를 준비했을 거예요. 아들이 효자였거든요. 매년 생일이면 비싼 선물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나갈 뻔했죠. 아버님 생신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생크림 케이크를 주문하고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담았어요. 생일 당일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법원에 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서시더니 테이블 위에 준비된 케이크와 촛불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서연아,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현우가 없으니까 제가 해야죠. 아버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사실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 생일 케이크를 놓고 앉아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 표정을 보니 정말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56개 촛불은 너무 많으니까 5개와 6개로 나눠서 꽂았어요. 하하, 그래도 충분히 많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불을 끄자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촛불빛에 비친 시아버지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온화해 보였죠.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님.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가 함께 있었다면 더 시끄럽고 즐거웠을 텐데. 그래도 둘이서 나름대로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소원 빌어주세요. 뭘 빌지 잘 모르겠네. 현우 없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비세요. 시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고 나서 촛불을 불어 끄셨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편지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받아주세요. 시아버지는 안경을 쓰시고 편지를 천천히 읽으셨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썼었어요. 아버님, 현우 없이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항상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라서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든든한 가족 같아요. 홍콩에서 온 외국인인 저를 진짜 딸처럼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아버님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한테 기대세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고맙다, 서연아. 요즘 내가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미역국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평소보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 현우 어머니와의 달콤했던 추억들.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갑자기 진지해지시더라고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뭔데요? 매일 밤이 무서워. 의외였어요. 평소 법정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변론하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무엇이 무서우세요? 외로움이야. 법정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변론해도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서워.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제 쪽으로 조금 몸을 기울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현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계속 그랬지만 그때는 현우라도 있었거든.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잖아.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고맙지만 넌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떠날 거야.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은 현우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서연아, 넌 아직 젊어. 27살이잖아. 다시 사랑할 기회가 있어야 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도 매일 밤이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현우가 정말 죽었다는 게 실감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촛불 케이크에 촛농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손을 올리셨어요. 처음에는 살짝 손등에 올려놓으시더니 제가 거부하지 않자 손가락들을 천천히 제 손가락 사이로 끼워 넣으셨어요. 서연아. 네. 손을 잡고 있는 느낌이 묘했어요. 현우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크고 더 거칠고 하지만 더 따뜻했어요. 오랜 세월 법률 서적을 넘기며 다져진 손이라는 게 느껴졌죠. 나도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말? 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버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좀 더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 기대게 됐죠. 서연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를 보는 내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어.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있으니까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 소리와 비슷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죠.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처음엔 현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서 만나고 싶어. 너라는 사람 자체가. 시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터치였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만지듯이. 아버님, 나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저는 고개를 들어서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간절함이 보였거든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버님이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의젓하시잖아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버님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가 저를 더 꽉 안아주셨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위로의 포옹이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안는 그런 포옹이었죠. 서연아, 나 너를 사랑해. 귓가에 속삭이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진심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저도 아버님을, 아니, 성민 씨를 사랑해요.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봤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부르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시더니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볼에도 코끝에도 조심스럽게 키스를 해주셨죠. 이래도 괜찮니? 네. 마침내 입술에도 키스를 해주셨어요. 현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간절했어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사람의 마음이 드디어 만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56번째 생일에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현우 이후 처음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밤이었습니다. 성민 씨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우리는 더욱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기도 했죠. 아직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벌써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시아버님과 정말 자주 뵙네요. 마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홍콩 분이시면서도 참 효자 며느리시네요. 요즘 한국 며느리들도 잘 안 하는 일인데 표면적으로는 칭찬하시는 것 같았지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느낌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 가끔 저녁 준비해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매일 뵙는 것 같던데 혹시 같이 사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 뵙는 거예요.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정을 보니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홍콩 며느리 말이야. 시아버지랑 매일 같이 다니더라. 외국인들은 좀 개방적이잖아. 현우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한국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역시 문화가 다르나 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를 본 거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홍콩 출신이라는 점이 더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해졌어요. 더 심각한 건 성민 씨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성민 씨가 평소보다 많이 늦게 집에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하지만 며칠 후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현우 고모가 갑자기 찾아오셨거든요. 서연아, 요즘 오빠랑 자주 만나는 모양이던데? 네, 아버님 혼자 계셔서. 그게 말이야. 고모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콩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더라. 무엇을 이상하게요? 너희 둘 관계 말이야. 특히 법조계에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더군다나 너는 외국인이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오해할 수 있어. 윤리적 문제라니.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있을 뿐인데. 고모님,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도 알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 오빠가 변호사니까 더 조심해야 해. 명예에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성민 씨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저녁 성민 씨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민 씨, 저 때문에 직장에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죠? 성민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몇몇 동료들이 우리 관계를 걱정하고 있긴 해. 어떤 걱정이요? 변호사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내가 홍콩 출신이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 역시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좀 거리를 둘게요. 안 돼. 성민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성민 씨 명예에 흠이 생기면 성민 씨가 저를 소파로 이끌어서 앉히시더니 제 양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서연아, 나는 지금까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만 살아왔어. 변호사로서, 아버지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지. 성민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내 행복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 현우가 없어진 후 처음으로 웃을 수 있게 해준 게 너야. 성민 씨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시더니 눈을 마주봤어요. 그런데 남들 시선 때문에 그걸 포기하라고? 그럴 수는 없어. 하지만 서연아, 키스해도 될까? 갑작스러운 요청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성민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서 입술에 키스를 해주셨어요. 지난번보다 더 깊고 간절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같았죠. 키스가 끝나고 나서 성민 씨가 저를 더 꽉 안아주셨어요.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럼 됐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친척들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며칠 후에는 현우 작은아버지까지 찾아오셨죠. 서연아, 형님이 외로우신 건 이해하지만 선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외국인이고 형님은 한국에 존경받는 변호사야.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작은아버지도 결국 제가 홍콩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너는 현우의 부인이었잖아.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요. 진심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었는데
점점 죄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성민 씨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민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야. 성민 씨가 저를 침대로 이끌어서 눕히시더니 옆에 누워서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냥 안아주시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연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어떤 비난이 있어도 저도 성민 씨를 지킬게요. 그날 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아는 채로 잠들었어요. 세상의 편견은 거셌지만 우리의 사랑만큼은 진짜였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편견과 압박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성민 씨가 갑자기 제안하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잠깐 여행이라도 갈까? 이 답답한 곳을 벗어나서. 여행이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볼 텐데요. 그래서 더 가야 해. 남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성민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평소 신중하신 분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의외였죠. 전라도 남해안으로 가자.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는 거야. 사실 저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좋아요. 가요. 다음 주말에 성민 씨 차를 타고 남해안으로 떠났습니다. 성민 씨는 평소 정장 대신 캐주얼한 체크 셔츠와 청바지를 입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라 낯설면서도 신기했죠. 오랜만에 벅벅 벗고 나오니까 기분이 다르네. 평소와 정말 많이 달라 보이세요. 더 젊어 보이시고. 그래, 나도 가끔은 그냥 평범한 남자가 되고 싶었거든.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평소보다 편안했어요. 변호사 박성민이 아닌 그냥 성민이라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아, 손 잡아도 될까? 운전하시면서 오른손을 제게 내미셨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죠. 따뜻하고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3시간을 달려서 남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어요. 펜션을 예약해 두셨더라고요. 방은 따로 잡았어. 아직은 조심스럽잖아. 고마워요. 하지만 거실을 공유하는 구조였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죠. 와,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곳이 이렇게 좋을까. 성민 씨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평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근처 횟집에서 회를 먹었어요. 성민 씨가 소주를 주문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마시자. 평소 술을 잘 안 드시던 분이 의외였어요. 성민 씨, 술 괜찮으세요? 가끔은 취해보고 싶어.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살기만 했거든. 첫 잔을 따르며 성민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볼까? 요즘 너를 보는 내 마음이 단순하지가 않아.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직설적이셨어요. 어떤 마음인데요? 처음엔 현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서 만나고 싶어. 너라는 여자가.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말? 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성민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계속했죠. 나이 차이는 정말 괜찮아? 전혀 신경 안 써요. 성민 씨가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의젓하시잖아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성민 씨가 좋아요.
술 기운에 용기가 생겨서 그런지 평소보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서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비추고 있었죠. 서연아, 너는 홍콩에서 온 외국인이고 나는 한국의 변호사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때 성민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분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서연아, 나 너를 정말 사랑해.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농담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도 성민 씨를 사랑해요. 그 순간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에 키스를 해주셨어요. 이번 키스는 이전과 달랐어요. 더 깊고 열정적이었거든요. 성민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셨어요. 서연아, 제 이름을 속삭이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성민 씨가 제 얼굴과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면서 키스를 계속하셨어요. 제 볼과 귓볼, 목덜미까지 온몸이 떨렸어요. 이래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성민 씨가 저를 소파에 눕히시더니 제 옆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셨죠. 가슴이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너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저도요. 성민 씨의 손이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시면서 제 등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터치였어요. 추우면 말해. 아니에요. 따뜻해요. 성민 씨가 제 이마와 볼에 계속 작은 키스들을 해주셨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고 애정 어린 터치였죠. 서연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성민 씨.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로 바닷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확인한 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변을 산책했어요. 성민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을 걸었죠. 서연아, 어제 밤이 꿈만 같아.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자. 네, 좋아요. 파도가 우리 발목까지 밀려왔어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성민 씨가 갑자기 저를 뒤에서 껴안아 주셨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안고 있는 그 순간, 모든 편견과 걱정들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성민 씨, 서울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거든요. 친척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어요. 특히 현우 고모가 격렬하게 반대하셨죠. 어느 날 고모가 성민 씨를 찾아와서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정말 정신 차려요. 며느리와 그런 관계가 되다니. 더군다나 홍콩 사람하고. 성민 씨가 집에 오셔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일이라고 했지. 상관하지 말라고. 성민 씨는 단호했어요. 평소보다 더 의연해 보이셨죠? 법조계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났대요.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던데요. 그럼 변호사 그만둘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한다니. 성민 씨, 그러시면 안 돼요. 성민 씨가 제게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연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30년간 변호사로 살아왔지만 진짜 행복한 건 너와 함께 있을 때뿐이야. 그분의 눈빛이 정말 확고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저 때문에 그런 결정을. 너 때문이 아니야. 내 행복을 위해서야. 성민 씨가 저를 소파로 이끌어서 앉히시더니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거든요. 정말요? 응.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 눈물이 났어요. 현우 이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좋아요. 함께해요. 성민 씨가 기쁨에 차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키스를 해주셨죠. 이번엔 정말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의외로 제 친정 어머니가 지지해 주셨거든요. 홍콩에서 어머니가 급히 한국으로 오셨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성민 씨를 만나보시더니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해? 서연아, 그분 좋은 분 같더라. 나이는 좀 많지만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 성민 씨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홍콩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있어. 중요한 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냐는 거지. 어머니께서 성민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물론입니다. 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성민 씨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들으니 어머니도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회적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성민 씨 직장에서는 결국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요. 성민 씨, 변호사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상대방이 외국인 며느리라니. 품위가 뭔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게 품위에 어긋나는 겁니까? 성민 씨는 당당했어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럼 사회 통념이 틀린 거겠죠. 법은 정의를 위한 거짓 편견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결국 성민 씨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시기로 결정하셨어요. 30년 동안 남의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싸울 차례야. 그날 밤 성민 씨가 집에 오셨을 때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저는 그분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어요. 성민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성민 씨가 저를 무릎에 앉히시더니 꽉 안아주셨어요. 서연아, 쟤 때문에 이렇게 되시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성민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제 목과 어깨에 부드럽게 키스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내 삶의 변호는 내가 하겠어. 성민 씨가 제 귓가에 속삭이시면서 제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셨어요. 서연아, 너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분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시면서 제 볼에 작은 키스들을 해주셨어요. 하나하나가 사랑의 표현이었죠. 성민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성민 씨가 저를 침대로 이끌어서 눕히시더니 제 옆에 누워서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냥 서로를 느끼며 조용히 있었어요. 서연아,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어떤 일이요? 작은 법률 상담소를 열고 싶어. 서민들을 위한 상담소 말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과 함께 작은 북카페도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름은 뭘로 할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새벽 어때요? 좋네. 새벽 법률 상담소. 성민 씨가 기뻐하시면서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셨어요. 며칠 후 성민 씨가 정식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반지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함께 살자. 네, 좋아요. 성민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오랫동안 키스했어요. 마치 모든 사랑을 전해주려는 것처럼. 키스가 끝나고 성민 씨가 저를 꽉 안아 올리시면서 빙글빙글 돌리셨어요. 이제 정말 내 여자구나. 네, 이제 정말 성민 씨 여자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성민 씨의 품에 안겨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이야기했죠. 서연아, 후회하지 않을 거지? 전혀요. 성민 씨는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확신이 서는 건 처음이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세상의 편견은 여전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성민 씨가 30년간의 변호사 커리어를 포기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저도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가족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모았죠. 제 어머니와 홍콩에서 온 몇몇 친척들, 그리고 성민 씨를 이해해 주시는 몇 분만 참석하셨어요. 두 분이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성민 씨도 깔끔한 회색 한복을 입으셨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아름다워, 서연아. 고마워요, 성민 씨. 아니, 이제 여보. 이제 아버님도 성민 씨도 아니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정말 컸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성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여보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보는 앞에서 깊게 키스를 나누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현우와 가려고 했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성민 씨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주도 펜션에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성민 씨가 정말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서연아, 떨리니? 조금요. 성민 씨가 저를 침대에 앉히시더니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양손으로 감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성민 씨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분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면서 제 볼에 작은 키스를 해주셨어요. 사랑해,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여보.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 한복 저고리에 고름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제 표정을 살피면서요. 괜찮아? 네. 성민 씨의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제 어깨와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시면서 온몸에 작은 키스들을 해주셨어요. 목덜 및 어깨, 쇄골. 정말 아름다워. 성민 씨가 속삭이시는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떨리고 계시는 게 느껴졌죠.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성민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아픔보다는 사랑이 먼저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죠. 고마워, 서연아. 왜요? 나를 선택해줘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성민 씨가 저를 품에 꽉 안으시면서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셨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새 삶을 시작했어요. 성민 씨는 약속대로 변호사 일을 그만두시고 작은 법률 상담소를 열기로 하셨습니다. 새벽 법률 상담소 어때? 좋아요. 그리고 북카페도 함께요. 상가를 얻어서 1층은 북카페, 2층은 법률 상담소로 꾸몄어요. 인테리어도 함께하면서 정말 즐거웠죠. 서연아, 여기에 홍콩 차도 팔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홍콩 딤섬도 만들어서 팔아요. 성민 씨는 제가 홍콩 출신이라는 걸 장점으로 생각하셨어요. 오히려 특색 있는 북카페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개업 첫날 첫 손님이 오셨을 때의 설렘이란 여기 새로 문 곳이죠?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콩식 밀크티는 어때요? 오, 그것도 있나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손님이 홍콩 밀크티를 마시시더니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딤섬도 주문하셨죠. 사장님, 홍콩 분이시죠? 진짜 현지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성민 씨도 2층에서 법률 상담을 해드리며 보람을 찾으셨어요. 큰 법원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뜻깊어. 왜요? 그때는 승부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거든.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혼 위기에 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민 씨가 따뜻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나이나 출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우리 이야기도 살짝 들려드리셨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결국 이해받게 됐어요. 그 부부는 결국 화해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나중에 감사 인사도 하러 오셨어요. 6개월 후 동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새벽 북카페 사장님 부부 참 좋은 분들이더라.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 어울려. 홍콩 사모님이 만든 딤섬 정말 맛있어. 친절하시고. 어느 날 길에서 만난 김 여사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요. 그리고 홍콩 요리도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우리 동네에 특별한 재미가 생겼어요. 이제는 홍콩 출신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성민 씨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북카페를 열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정리해요. 서연아, 후회하지 않아? 전혀요. 여보는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매일 밤 성민 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성민 씨가 저를 품에 안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내 사랑. 여보도 수고하셨어요. 가끔 현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안함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현우가 있었기에 성민 씨를 만날 수 있었고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현우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가끔은 시선이 따가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당당합니다. 사랑에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북카페에 젊은 커플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부부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용감하다기보다는 솔직했을 뿐이에요.
저희도 주변에서 반대가 심해서 힘들었는데 두 분 보니까 힘이 나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성민 씨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저보다 더 젊어 보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서연아, 나 요즘 젊어진 것 같지 않아?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럼 앞으로 30년은 더 함께 할 수 있겠네. 50년도 가능해요.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언젠가는 홍콩에 있는 제 가족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더 큰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편견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지금도 가끔 거리를 걸으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성민 씨 팔짱을 끼고 다닙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홍콩에서 온 27살 간호사와 한국의 56살 전직 변호사.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반쪽이에요. 사랑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만나게 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성민 씨와 함께 새벽 북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답니다.